단진동이라는 주제로 넘어왔고요. 네, 단진동 오늘 쭉 보도록 합시다. 자, 단진동이라는 주제를 보실 건데 우리가 단진동이라는 거를 처음 듣는 분은 여기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네,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텐데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진동이라고 하는 파트가 항상 처음 접했든 두 번째 접했든 간에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거는 맞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해하기고 어렵단 말이죠. 이 파트,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학습을 어떻게 마음 먹고 하셔야 되냐. 완전한 이해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수험 서적을 아무리 뒤져도 완전한 이해는 할 수가 없게끔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는 파트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대학 이후의 지식이 있어야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파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해는 포기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해를 포기하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처리를 하나 보다. 그래서 반복 숙달에는 이제 푸는 방식의 적용을 연습하는 거를 쭉 반복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푸는 거다 보다는 그냥 그렇게 푸는 걸로 하자. 그 정도로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단진동이란 파트는 요거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유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됐죠? 네. 자, 이거 지우고.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 나온 적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연습 반복만 해두시면은. 자, 이제 단진동 내용 진행해 봅시다. 주제는 단진동이라는 주제고 시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도입이라고 썼는데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 등속원운동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원운동이라는 파트에서 어떤 물체가 등속원운동하고 있다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 물체에 대해서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확인을 같이 해보자고요. 괜찮을까? 자, 이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빛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는 위아래 방향으로 벽을 하나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체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동안 이 벽에는 그림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문제 없을까요? 되죠? 자, 근데 이 그림자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니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자, 물체가 여기 있을 땐 그림자가 여기 있을 거고, 그지? 물체가 이쯤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죠? 물체가 저기 위쪽에 가 있을 때는 그림자도 위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쯤에 되실까? 그다음에 물체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은 그림자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자, 물체가 여기서 4분원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동안은 그림자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래쪽으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4분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오는 동안 그림자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맨 첫 번째 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자, 물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 그림자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갔다가 기준점 왔다가 다시 반대쪽 아래까지 갔다가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죠. 그죠? 그림자만 보면 뭔가 여기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왕복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랬을 때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서 왕복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물체의 운동을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왕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특별히 등속 원운동하는 그림자의 움직임은 진동 중에서도 단진동이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 정확히 단진동의 문제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럼 계속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자, 원의 반경이 라지 A짜리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라고 상상을 하시고 다음에 뭐 돌아가고 있는 위치 중에 요쯤 돌아갔을 때를 하나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간 각을 표시를 할 건데요.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지나갈 때나 속력은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디를 지나갈 때나 1초당 돌아가고 있는 각도 똑같아야 돼요. 맞아요? 자, 각속도 오메가라고 쓰는 거, 그 각속도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일정해야 돼요. 맞습니까?
등속 원운동일 때는 각이 돌아가는 비율도 일정해야 된다고. 네, 각속도 오메가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 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때가 하필이면은 관측을 물체가 여기 지나갈 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다고 합시다. 시각이 0일 때 여기 지나간 걸로 보였다고 할게요. 거기를 그냥 시각 0으로 잡은 거예요. 물론 여기 지나갈 때를 시각 0으로 잡아도 문제 없는데 여기 지나갈 때를 시각 0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물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 각은 어떻게 표시하면 돼? 오메가 이용해서 오메가 곱하기 t 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죠? t초가 지났더니 물체가 돌아가 있는 각이 오메가 t만큼 돌아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갖는 선속도를 크기를 V자리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V도 계속 일정하고 오메가도 계속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되죠? 약간 삐뚤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어떤 걸 하실 거냐? 그림자의 움직임을 묘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림자는 여기를 중심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위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고 묘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t초만큼 지났을 때 물체는 여기 있지만 그림자는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t초가 지났을 때 물체 위치를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치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 이렇게 옆으로 빼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 자, 그림자의 위치를 표시를 할 겁니다. x긴 x인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x는 시간에 대한 함수다 해서 xt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xt라고 하는 저 위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식으로는 어떤 길이가 필요합니까? 여기 있을 때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거 맞죠? 진동하는 중심의 좌표를 원점이라고 취했을 때 이 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그죠? 요 길이가 필요한 거 맞아요? 맞아요. 자, 이 길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왼쪽 그림에서 원을 보시면 보일 것 같은데 A에 sin 오메가 t 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길이가 보이는 거잖아. 그죠? 진짜 xt라고 하는 거는 A에 sin에 오메가 t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 없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들어만 보는 거야 계속. 네. 그 다음에 자, 그림자가 여기 지나가고 있을 때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었겠죠. 그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원운동하는 물체를 보시고요. 여기 지나갈 때 속도가 v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를 그대로 그림자가 가지고 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림자는요. 이 벽에서 튀어나갈 수가 없어. 왼쪽으로 가는 속도는 없는 거야. 위아래로만 있는 거잖아, 속도가. 그죠? 그러면 실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 중에서 위아래 성분만 취해주면은 그게 그림자 속도랑 똑같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속도를 성분 분해하실 건데 잠깐만 화살표를 늘려놓고 합시다. 잠시만요. 자, 이 속도를요, 성분 분해할게요. 윗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데, 각도가 여기가 오메가 t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오메가 t일 거 맞죠? 그죠? 확인됩니까? 이게 직각이었잖아. 그지? 여기가 오메가 t니까 여기가 90-오메가 t, 다시 여기 오메가 t. 네, 됐죠? 여기가 v의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성분을 분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속도를 그대로 v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쓰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됐어요? 자, 근데 v를 a랑 오메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라고도 쓸 수 있습니까? v는 a 오메가입니다. 써도 되죠? 그죠? 그 정도 괜찮을까요? 이쯤에 써보자 그냥. 자, v는 해가지고요. a의 오메가랑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배웠으면 문제 없을까요? 그래서 자, 속도 이제 만들어 볼게요. v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쓰려고 보니까 v라고 하는 애가 a 오메가라고 쓰셔도 돼. 그래서 a의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그림자 속도를 묘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속도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림자의 가속도를 묘사해 봅시다. 역시 그림자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구의 주목을 하시냐? 원운동하는 물체의 주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돌아가는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가 얘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놈의 가속도랑. 그죠? 자, 이 물체는 가속도 어느 방향으로 받습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죠?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크기가 A짜리였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그러면 그림자 입장에서는 가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아래 방향.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림자가 아래 방향으로 받는 가속도를 A의 T라고 했을 때 이 AT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원활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아래쪽 성분 주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거 그대로 가속받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속도를 성분 분해합니다. 이렇게 두 방향으로 분해하시고요. 특히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면 되죠? 각도 여기 오메가 T네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되죠? 그죠? 자, 근데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R 오메가 제곱 쓰시면 되는 거죠. A 오메가 제곱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가속도는 라지 A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되실까? 자, 이제 그림자로 돌아오셔서 그림자가 갖고 있는 가속도 묘사해 볼게요. 스몰 a라는 놈의 크기는 라지 a의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거기에 사인 오메가 t 달아주시는데 플러스 방향에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방향성을 이제 마이너스로 붙여서 표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실까? 네, 그림자 움직임을 보니까 이러네요. 그림자에 대해 묘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얘기죠. 되세요? 다시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등속 원운동한데 그랬을 때 그 물체의 그림자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기준으로 위에 끄트머리도 있고 아래 끄트머리도 있고 실시간으로 속도도 계속 바뀌면서 움직이는 속력이랑 방향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위치마다 가속도도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까지 묘사를 해봤어요. 문제 없을까? 자, 확인을 해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림자가 갖는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역학 초반에 배우셨을 때 속도 정의, 가속도 정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변이라는 걸 배웠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걸 배웠겠는데 자, 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하신 거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속도란에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였습니다. 이 정도는 정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네. 자, 그러면 편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정의가 이런 거니까 그림자가 갖는 편의 혹은 위치, 그 다음에 그림자의 속도, 그림자의 가속도도 이런 관계가 만족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만족이 되는 거 확인됩니까? x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요 v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그렇잖아. 그죠? 시간으로 미분할 거야. 근데 앞에 오메가가 달려있고 시간은 지금 상가함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 요 덩어리를 미분을 한다고 할게요. 시간으로. 그럼 오메가가 일단 앞에 나가야 되고 사인이라는 함수는 코사인이라는 함수로 바뀌는 걸로 배우고 있잖아. 그 정도 알죠? 그거 안 되면 뭐 수학에서 이미 심각한 거잖아. 맞죠? 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보긴 했지만 역시 속도, 가속도 정의가 그대로 만족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그림자에 대해서 속도, 변이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얘네를 체크해보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이긴 한데 특히 무슨 함수로 시간에 대해 변하고 있습니까? 사인 함수 아니면 코사인 함수 아니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 이런 상가함수의 형태로 변하고 있는 거 확인된 거죠. 그죠? 그래서 변이 속도,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 삼각함수의 모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 예. 그래서 삼각함수로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앞으로는 이제 단진동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물체가 시간에 대해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묘사해 보니까 식이 저렇대. 저 식을 보면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위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래 왔다가, 시간 더 지나서 아래까지 갔다가, 시간 지나서 중심 왔다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하필 그려보니까 모양이 상가함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꼭 상가함수가 아니어도 돼. 이래도 진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상가함수 모양으로 깔끔하게 나올 때를 우리는 진동 중에서도 단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용어 확인되셨길 바랍니다. 잠깐만. 내가 눌렀지? 자, 그럼 계속해서. 그래서 상가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인, 코사인의 조합을 얘기를 해요. 탄젠트 제외하고. 알겠죠? 뭐 사인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인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 코사인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인이랑 코사인의 조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알죠. 수학에서 배웠겠지만 사인 플러스 뭐 코사인 이렇게 식이 더럽게 있다 해도 결국 정리해서 사인 하나로 퉁칠 수도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조합은 결국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하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될까? 네. 됐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단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겠죠? 자,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해놓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원운동이랑 단진동이랑 문자가 쓰는 게 겹치는 게 확인이 돼요. 그죠? 여기서 반지름이라고 쓰는 게 여기서는 뭔가 이 길이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네.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진동에서는 진동의 폭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진동 중심에서 끄트머리까지 길이. 그지? 혹은 반대쪽 끄트머리에 갔으면 좌표가 마이너스 라지 A가 됐을 건데 어쨌거나 진동 중심에서 반대쪽까지의 길이도 라지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라지 A라고 하는 진동의 폭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불러요. 단진동에선 아시겠죠? 자, A에 대해서 그림상 저 원운동에 대해서는 A를 우리가 원의 반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단진동에서는 저 A라고 하는 길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동의 폭이다. 됐죠? 그 다음 오메가라고 하는 문자가 원운동에서도 보이고 있고 단진동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원운동에서는 오메가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까? 각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죠? 각속도. 자, 그럼 단진동에서는 오메가가 어떤 걸 얘기하냐? 자, 오메가가 분명히 시계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각이 변하는 거는 안 보인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세요. 각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되실까? 괜찮아? 다만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 속도가 크면은 1초당 돌아가는 각이 크다는 얘기고 금방금방 한 바퀴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그림자를 보시면은 금방금방 진동이 끝난다는 얘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저 오메가라는 문자가 크면 클수록 1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많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진동수라고 부릅니다. 되실까? 되세요? 일단 각진동수라고 부른다. 네. 그다음 네, 주기 T라고 하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한 바퀴 그려지는 시간을 우리가 원의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물체가 원을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그림자는 몇 번 진동을 한다라고 표현하냐? 중심에서 시작해서 위에 끄트머리 갔다가 중심 갔다가 아래 끄트머리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지점을 거치면 한 번 진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원운동의 주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단진동의 주기라고 하는 거랑 개념상 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되실까요? 괜찮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용어를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네요. 되실까? 되세요? 자, 확인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특징 몇 개를 살펴보고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자, 그림자가 움직이는 양상을 우리가 단진동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진동 중심이라는 게 있고요. 위에 끄트머리 혹은 반대쪽인 아래 끄트머리가 있을 거고, 끄트머리까지의 길이를 각각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진폭은 항상 양쪽이 똑같이 대칭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물체가 여기 지나갈 때는 그림자가 여기 지나갈 건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요, 이렇게 간다 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는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해요. 속력은 일정하지만 그림자의 속력은 바뀌겠죠. 어떻게 될까요?
느려질 것 같은 거 확인됩니까? 괜찮을까요? 물체가 위로 가면 갈수록 속도 방향이 이렇게 눕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림자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튀어나가는 속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로 가는 속도만 중요한데 위로 가는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는 위로 가면서 점점 느려진다. 그러다가 여기 맨 위에 위치 왔을 때 속도가 0이 된다. 일시정지한다 하시면 돼요. 그랬다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맞죠? 실제 물체의 속도는 크기가 일정하지만 속도 방향이 점점 아래로 꺾이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림자는요,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다가 일시정지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빨라지고, 다시 느려지면서 일시정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속도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 가속도에 관한 얘기 해봅시다. 자, 그림자가 여기 위쪽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가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물체 가속도 이쪽, 원의 중심 방향인 거 맞죠? 그거 성분 분해하시면 무조건 그림자는 아래쪽으로 가속도 받고 있다는 게 결론이죠. 그림자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동안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가속도는 아래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느려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맞죠? 그렇죠? 원의 중심 지나가고요. 자, 물체가 이렇게 아래쪽 반원을 그리는 동안 그림자는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근데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가속도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계속 위에 방향인 거 맞죠? 이해된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이렇게 가면서 느려지다가 올라오는 동안 빨라지는 거 맞아요? 가속도가 위에 방향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부분 지우고 이어서 해볼게. 괜찮겠죠? 단진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속도랑 가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그림 계속 참고를 하시되 그림을 새로 좀 추가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물체가 이 방향에 대해서 단진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단진동이라고 뭐라고요? 변이 속도,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 상관함수 모양으로 변하면서 진동하고 있을 때 단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여기를 진동의 중심으로 해서 진폭이 A짜리 단진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위에 끄트머리가 여기가 되고 아래 끄트머리가 여기가 되는 진동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진폭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속도는 어디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일시적으로 0이 될까?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볼게. 자, 속도 어디서 일시적으로 0이 될까요? 끄트머리 왔을 때 속도가 0이 된다 하시면 되죠. 여기서 일시정지합니다. 속도가 딱 0이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 끄트머리 갔을 때도 속도가 0이 된다 하시면 되죠. 여기서 일시정지합니다. 이해되실까? 속도가 계속해서 변하다가 변하고 느려져서 결국 여기서 멈추고 다시 아래쪽으로 빨라지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면서 느려지다가 속도가 0이 되고 계속 가속도는 일정에서 위쪽으로 점점 빨라지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가속도 크기는 변합니다. 가속도 크기는 계속 변해요. 네, 그럼 속도는 어디서 최대 속력을 가지고 지나가게 될까? 네, 가운데 중심을 지나갈 때 속력이 최대가 되겠죠. 왜? 빨라져서 여기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엄청 빠른 상태에서 싹 지나가요. 근데 여기 지나가자마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느려져서 일시정지. 그다음에 빨라져서 중심 지나갈 때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데 지나가자마자 느려지고 정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진동하는 물체는 중심을 지나갈 때 속력이 최대입니다. 중심을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든 상관없어요. 그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이 중심을 지나갈 때 최대의 속력이 됩니다. 네, 속도는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는데 속도의 크기는 중심에서 최대일 거다.
요거를 이제 바로 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속도가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 그림 계속 살펴보면서 뷰션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자로 다시 보시면은 그림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가속도가 요 놈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커지는 거죠. 맞죠? 원 그리는 거 생각을 해봐. 그죠? 가속도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건데 성분이 그대로 얘한테 남게 되는 거잖아. 맨 위에 가게 되면. 이해되시나?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커지는데 맨 위에 갔으면은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최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납득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 가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자, 물체가 이렇게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해야 돼. 그지? 근데 그림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맨 아래가 있을 때가 가속도가 위로 최대인 거겠죠? 그죠? 올라오면서 가속도 방향이 눕는 거잖아. 되실까요? 그림자는 위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는 건데 그것만 성분 취해주면 된다. 네. 그래서 맨 아래, 아래쪽 끄트머리에 가 있을 때는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가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납득이 될까요? 그럴 수는 있겠다 정도면 충분해요. 이 파트는 알겠죠? 네. 그러면 진동 중심을 지나갈 때는 가속도가 몇이 될까? 0이 되는 거 확인됩니까? 확인될까요? 그래서 진동 중심 지나갈 때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하시면 돼요. 가속도가 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은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 단진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가면 속도가 0이고 중심 지나갈 때 가장 빠르게 지나갑니다. 가속도는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속도가 0일 때 가속도는 크기가 최대고 속도가 0일 때 가속도는 크기가 최대고 오히려 속도가 가장 빠를 때 가속도는 0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랑 가속도가 변하는 양상이 약간 반대 느낌이다. 그렇게 이미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을까? 할까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물체의 위치를 식으로 표현해 본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저기 썼던 식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A의 사인에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단진동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상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요? 진동의 폭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앞에 붙어 있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숫자는 이건 뭐라고요? 각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오메가가 클수록 초당 진동하는 횟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용어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한 줄 띄워놓고요. VT 써보도록 할게요. 자, VT라고 하는 애는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되니까 자, A의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분해서. 괜찮겠죠? 자, 한 줄 띄워놓고 가속도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되니까요. 자, 요거 미분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A의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의 사인 곱해주면 되는 거 맞죠? 이런 걸로 금방 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한 줄 띄워놨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 노란색으로 써볼까? 자, 단진동 할 때 x라는 좌표가 시간에 대해 이렇게 변할 건데 그럼 x라고 하는 좌표는 도대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좌표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가 갖는 중심은 어디가 됩니까? 중심은 0입니다 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죠?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중심은 어디다? 정확히 중점인 0일 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속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속도의 크기의 최대값은 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오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요? 속도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역시 마이너스 a 오메가에서 플러스 a 오메가까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대 속력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최대 속력? a 오메가입니다 하시면 되는 거 맞죠? 문제 없을 거예요.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지나갈 때의 속력, 최대 속력일 건데 그 속력은 진폭 곱하기 각진동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실까요?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속도에 대해서는 뭐 범위를 크게 신경 쓸 만한 해석은 없을 것 같고 식을 한 번 더 변형을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가속도라고 하는 애는 시간에 대한 함수일 거야. 그죠?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 근데 실제로 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꼴일 거네. 근데 라지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한 거,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거 빼고 라지 A 사인 오메가 T 요거는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거 맞죠? 확인됐어요? 아,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에 X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맞죠? X는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문제 없을까? 될까요? 아,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애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야.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속도가 계속 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속도는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죠? 예, 물체 위치가 XT라고 쓴 건데, 그죠? 위치가 몇이냐에 따라서 가속도가 바뀐다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동 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바뀔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 가속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됩니다. 되실까요? 되세요? 잘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가면서 단지동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점점 좀 커지는 거 확인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리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속도가 아래쪽인데 점점 좀 작아지는 거 맞죠? 더 시간이 지나면요. 물체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위쪽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속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시간 제외하고 물체가 위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간 제외하고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요. 위치가 바뀌는 동안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변하고 있다는 인식도 가능하다고요. 위치에 따라서 가속도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되실까요? 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걸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가끔 떠올리면 유용하긴 합니다. 최대 속력은 진폭 곱하기 각 진동수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걸 외운다기보다는 단진동이라는 현상은 변이를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시간으로 미분만 하면 속도가 이런 꼴로 나올 건데 그때 최대값은 A 오메가일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그냥 쓱 전개가 되면은 더 좋겠다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네. 한 30초만 쿨타임을 갖죠. 자, 모의고사 다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뭐 모의고사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시고 해설 영상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니까 그죠? 학원에서 받았겠지만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실력에 맞춰서 배속해서 들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칠판 치고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왼쪽을 지웁시다. 왼쪽을. 자, 이제 단진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은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학 초반 부분에서 열심히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관계를 얘기합니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 그걸 F라고 벡터로 표현했을 때 그거는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그 물체가 받고 있는 가속도 벡터랑 항상 같아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이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힘의 합력이 몇이가 됐든 방향이 어느 쪽이든 간에 자 질량이 몇이든 간에 가속도가 방향이랑 크기가 어느 크기든 간에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모양의 운동을 하고 있어도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도 성립해야 되고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어도 성립해야 되고 원 운동을 하고 있어도 성립해야 되고 그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도 성립,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도 성립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상가함수 모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단진동에 대해서도 성립을 할 거란 얘기예요. 운동방정식은. 됐죠? 이 단진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특성이랑 운동방정식을 엮어서 생각해 볼게요. 됐죠? 자, 운동방정식은 F는 M 곱하기 A라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물체가 운동하는 양상이 단진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양상이었다고 할게. 그러면 단진동하고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오른쪽에 썼었죠. 그죠? 마이너스의 오메가 제곱의 x라고 쓸 수가 있대요. 괜찮습니까? 자, 요거씩 잠깐만 확인해 볼게.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마이너스의 어쩌고 숫자 곱하기 x라고 써 있는데 x가 물체 위치고 변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위로 가 있으면 가속도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죠?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더 커진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방향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라고 인식을 해보면 전체 값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위로 받는 가속도도 커진다라는 구조입니다. 되셨겠죠? 네. 그래서 이 단진동이라는 놈의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의 오메가 제곱의 물체 위치인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요. 괜찮을까?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할 겁니다. 다시 단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은 가속도가 이런 꼴로 나와야 단진동이라 불러. 괜찮겠죠? 그 다음에 단진동이든 아니든 어떤 운동을 하고 있든 간에 물체는 요식은 만족이 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단진동일 때 만족돼야 되는 운동방정식은 어떤 꼴일까를 만들어 보자고요. 괜찮겠죠? 가속도가 이거래요. 이걸 대입합니다. 자, 두 개를 연립하시면은 단진동하고 있는 물체가 받고 있는 합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여야 되는데 자, 가속도가 이런 꼴이래. 자, 대입을 합시다. 합력이 이런 꼴이어야 된다는 얘기 맞죠? 괜찮습니까?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 m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있는 요 숫자들. 자, m, 질량이에요. 질량은 플러스 숫자.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 숫자일 거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오메가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을 한대요? 그것도 플러스 숫자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곱하기 오메가 제곱을 또 다른 플러스 숫자라고 상상을 하시고 치환을 해서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이때 치환은 어떻게 한 거냐? k라고 하는 숫자를 m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숫자로 치환을 한 겁니다. 되실까요? 네, m 오메가 제곱 번거로우니까 그냥 k라고 퉁치자. 그죠? 네. 근데 이 숫자는 0보다 큰 숫자일 거다. 이렇게 치환해서 형태를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되실까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 단진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단진동의 정의랑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새롭게 포장을 해보니까 물체가 받는 합력이 마이너스라는 게 붙고 어떤 플러스 숫자가 곱해져 있고 물체의 변이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꼴로 나온다. 이러면 이제 결론을 앞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물체는 단진동이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되실까요? 되세요? 되세요? 왜 이게 이거랑 같은 건지는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온전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 것따로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수험적으로는요. 요거를 기억을 합니다. 네, 암기하세요. 어떤 물체가 X라는 위치에서 받고 있는 합력을 만들어 보니까 그 X라는 방향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X라고 하는 어떤 문자의 크기에는 합력의 크기가 비례하더라. 그런 꼴의 힘을 받고 있으면 물체는 움직이는 양상이 단진동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한다고요. 암기해놓고 씁니다.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보면 될 거니까 되실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참고로 이렇게 양쪽 갈래 화살표 이렇게 쓴 거는 논리기호로 양쪽이 같은 값입니다. 동치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다 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 운동이 단진동이다. 혹은 단진동을 하고 있으면 운동 방정식이 이런 꼴로 나올 거다. 왔다리 갔다리 가능한 개념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물체의 움직임이 단진동인 게 확인이 됐으면은 두 가지를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진동 중심이 어디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알겠어. 그럼 중심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냐? 중심 위치를 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진동 중심은 어디냐? 자, 다시 쓰자. 중심은 어디냐? 힘이 평형이죠. 좀 길게 쓸까? 힘의 평형점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림 이렇게 보시고, 위쪽으로 x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중심이 좌표가 0이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플러스 a,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a 범위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랬을 때, 도대체 이 0이라고 하는 좌표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 0이라는 좌표는 x가 0 넣어보시면은 합력이 0이 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진동의 중심은 항상 힘이 합쳐서 0이 되고 있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진동 중심으로 단진동을 할 거다라고 해석 때리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아무리 복잡한 단진동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거는. 네, 다음. 또 하나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래, 단진동 하는 걸 네가 확인했어? 그러면 진동 한 번 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봐야 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주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기는 어떻게 구하시냐?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파이의 루트 k분의 m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원운동이랑 그림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각 속도가 오메가짜리 원을 그리고 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진동은 이제 오메가라는 각 진동수로 진동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원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만큼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원운동의 주기였습니다. 근데 진동 입장에서도 원이 한 바퀴 그려지면 진동도 한 번 하는 거니까 진동에서도 주기는 요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처리하시자고. 괜찮을까? 근데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m분의 k의 루트 씌운 거라고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될까요? 그래서 자,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쓴 거 대신에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최종 형태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돼. 알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암기를 하십시오. 이해가 잘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돼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다시 연습해 볼게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찾아서 합쳐보니까 우연치 않게도 물체의 위치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그럼 그 물체는 단진동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처리를 합니다. 진동하는 게 확인이 됐어. 단진동인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진동 중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진동 중심은 항상 어디다? 힘의 평형점입니다.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외우세요. 알겠죠?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동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한다? 공식처럼 처리합니다. 2파이 루트 k분의 m 하시면 돼. k는 어떤 건가요? 여기 나타나는 플러스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m은 어떤 거일까요? 물체 물체 질량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꼴로 나타나는 힘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복원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괜찮을까요? 복원력. 물체가 어딘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가 있으면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를 기준으로 왼쪽에 가 있으면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면서
중심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비례해서 세지는 그런 형태의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복원력이 작용하고 있으면 물체는 단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되실까? 예. 그래서 느낌은 왔겠지만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되세요? 우리가 원운동에서 배울 때 구심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지만, 그지?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힘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원을 그려지게끔 해주는 방향이랑 크기가 절묘한 합력을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단진동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끔 하는 방향이랑 크기가 절묘한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원운동에서 원이 그려지게끔 하려면 구심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어야 돼요? 원의 중심 방향이어야 돼요. 크기는 얼만큼이어야 돼요? R분의 V제곱 아니면 R 오메가 제곱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단진동을 하려면은 복원력이라는 형태의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복원력은 어떤 형태의 힘을 얘기를 합니까?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왼쪽으로, 그지?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중심 방향으로 향하게끔 해주는 힘을 얘기를 하고요.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례하게 결정되어야 단진동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실까요? 되세요?